내가 뭐 꺼내려고 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혹시 내가 치매인가? 기억이 자꾸 나지 않아. 요즘 들어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방금 냉장고를 왜 열었는지 멍하게 서 계셨던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혹시 나도 치매가 오나 싶어서요. 그래서 부랴부랴 뇌에 좋다는 거 챙겨 드시기 시작하시죠. 비싼 영양제도 사 드시고 치매에 좋다는 과일도 부지런히 사다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과일을 사와 놓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효능은 절반도 못 챙기고 드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사과는 껍질을 박박 깎아버리고 포도는 껍질이랑 씨를 태 뱉어내고 블루베리는 미리 깨끗이 씻어뒀다가 며칠 만에 곰팡이를 피우죠. 한마디로 약이 되는 부분은 다 버리고 단물만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비싼 영양제에 들었다는 그 좋은 성분. 사실 오늘 알려드릴 이 과일 안에 통째로 그것도 우리 몸이 훨씬 더 잘 흡수하는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영양제 살 돈이면 제철 과일을 한 바구니 사고도 남아요. 문제는 딱 하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뇌경색을 막아주는 과일 딱 세 가지, 그리고 이 과일들을 제대로 드시는 법까지 3위부터 1위까지 차례차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 과일은 아마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거꾸로 먹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뇌에 좋은 거니까 머리에만 작용하겠지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과일이 진짜로 일하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혈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뇌라는 건 우리 몸에서 피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기관이에요. 그 피가 지나다니는 길,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혈관이 콱 막히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고 좁아진 채로 피가 찔끔찔끔 돌면 뇌세포가 서서히 굶어서 그게 혈관성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뇌를 지키는 진짜 첫걸음은 뇌로 가는 그 혈관을 깨끗하게 뚫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일이 그 청소를 가장 잘해줄까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과일을 제대로 고르고 손질하는 법부터 1위 과일로 만드는 간단한 한 그릇 요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들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잘 봤습니다 또는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우리 건강을 지키고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마 앞으로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맞춰보세요. 방금 뇌에 좋은 과일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사과, 바나나, 토마토 이런 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위는 열의 9은 예상 못하신 과일일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세 과일이 색도 모양도 전혀 달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끈적하게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일이죠.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3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도마 앞으로 가시죠. 영광의 3위,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과에는 우리 혈관을 지키는 일꾼이 둘이나 있어요. 하나는 껍질에 든 케르세틴, 쉽게 말해 혈관 벽에 쓴 녹을 박박 닦아내는 솔 같은 녀석입니다. 혈관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혀서 피가 매끄럽게 흐르도록 해줘요. 또 하나는 과육에 든 펙틴,
이건 장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빗자루처럼 쓸어 담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랑 빗자루가 한 알에 같이 들어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 절대 사과 껍질을 깎아서 버리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 케르세틴, 과육이 아니라 거의 다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껍질을 깎는 순간 사과의 진짜 약효를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 약이고 밤에 먹으면 독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실 그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먹는 시간보다 100배 중요한 게 껍질째 먹느냐입니다. 농약이 걱정되시면 어렵지 않아요. 베이킹소다 한 큰술 푼 물에 5분만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서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깎아서 두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게 싫으셨던 분들, 그것도 옅은 소금물에 잠깐 담그면 갈변이 확 줄어듭니다. 보관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과는 다른 과일이랑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 사과에서는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솔솔 나오는데 이게 옆에 있는 과일을 더 빨리 익히고 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과 한 알이 멀쩡하던 바나나며 감을 며칠 만에 다 물러지게 하는 거예요. 사과는 하나씩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따로 넣어두시면 한 달은 거뜬히 갑니다. 이어서 2위, 포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적포도, 캠벨, 머루포도처럼 검붉은 것일수록 약효가 강해요. 포도 껍질과 씨에는 레스베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끈적하게 뭉친 피를 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끈적하면 혈관 어딘가에서 덜컥 뭉쳐서 확 막히는 게 뇌경색인데 그 피떡이 생기기 전에 헤쳐준다는 거예요. 진한 껍질색에는 사과에도 없는 안토시아닌까지 들어있으니 그야말로 혈관을 위한 보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 어떻게 먹습니까? 껍질은 쭉 벗겨 던지고 씨는 퇴 뱉어내죠. 절대 껍질 까서 버리지 마세요. 좋은 성분은 정작 그 버리는 껍질과 씨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맹이만 쏙 빼드시는 건 가장 비싼 부분을 버리고 설탕물만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포도는 농약이 많아서 베이킹소다로 박박 문질러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포도 겉에 하얀 가루는 농약이 아니라 포도가 스스로 만든 보호막이거든요. 송이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살살 흔들어 씻으면 충분합니다. 씨가 영 거슬리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깨끗이 씻은 포도를 껍질째, 씨째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버릴 것 하나 없이 통째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산에 올라 머루를 그렇게 알뜰히 따 드셨던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1위입니다. 그런데 이 1위는 앞에 둘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사과랑 포도가 혈관이라는 길을 닦는 과일이라면 이 1위는 그 길 끝에 있는 뇌세포 자체에 직접 작용하는 과일이거든요. 이거 모르고 그냥 단 간식으로만 드시는 분들이 열의 9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그 진한 보랏빛,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우리 뇌혈관에 낀 찌꺼기를 닦아내는 수세미 역할을 하는 건 물론이고 뇌세포가 늙고 녹쓰는 걸 늦춰서 기억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예 브레인베리, 뇌를 위한 열매라고 부를 정도예요. 이 귀한 1위 과일로 지금부터 뇌를 위한 한 그릇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르는 법부터. 알이 단단하고 겉에 하얀 가루가 골고루 묻어 있는 게 신선한 겁니다. 이 가루도 농약이 아니라 과분이라는 천연 보호막이에요. 무르거나 가루가 벗겨진 건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거니 피하세요. 다음은 씻기. 여기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블루베리는 절대 미리 씻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물기가 닿는 순간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한 박스 사와서 한꺼번에 씻어 두시는 분들, 그게 바로 절반을 버리게 되는 원인이에요.
씻는 건 딱 드시기 직전, 지금처럼 요리하기 직전에만 하세요. 식초 한두 방울 푼 물에 30초 살살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굽니다.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껍질이 얇아서 세게 비비면 좋은 성분이 물에 다 빠져나갑니다. 씻은 블루베리 2컵, 약 300g을 냄비에 담습니다. 여기에 물 2큰술, 그리고 꿀이나 올리고당 1큰술만 넣어주세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설탕 잔뜩 넣지 마세요. 단맛으로 덮어버리면 블루베리의 효능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잼을 드시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약이 아니라 그저 살찌는 군것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불을 켭니다. 여기가 오늘 진짜 핵심입니다. 세 번째 경고. 절대 센 불에 올리지 마세요. 약불입니다. 약불. 왜냐? 방금 말씀드린 안토시아닌이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센 불에 부글부글 끓어버리면 이 좋은 성분이 다 깨져서 날아가 버립니다. 색만 진해 보일 뿐 정작 내를 지켜주는 알맹이는 사라지는 거죠. 똑같은 블루베리를 끓여도 센 불에 5분 끓인 것과 약불에 살살 데운 건 효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영상에 진짜 비법이 나옵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데우시는 분들이 열의 9이에요. 약불에 올린 다음 레몬즙을 딱 1큰술 넣어주세요. 레몬즙이 왜 들어가느냐? 안토시아닌은 새콤한 환경, 그러니까 산성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레몬즙 1큰술이 그 성분을 꽉 붙잡아주는 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색도 칙칙해지지 않고 예쁜 보랏빛으로 살아나고 효능도 훨씬 오래 지켜집니다. 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주걱으로 살살 저어줍니다. 이때 블루베리를 다 으깨지 마세요. 절반 정도만 살짝 터트리고 나머지는 알맹이가 동글동글하게 살아있게 두는 게 좋습니다. 통째로 씹히는 알맹이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걸쭉하게 만들겠다고 오래 졸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망가집니다. 아직 살짝 묽다 싶을 때 바로 불을 끄세요.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더 걸쭉해집니다. 불을 끈 다음 반드시 한 김 식히세요. 뜨거울 때 바로 차가운 요거트에 올리면 요거트의 그 좋은 유산균이 열에 다 죽어버립니다.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 플레인 요거트 한 컵 위에 이 블루베리 콩포드를 2~3큰술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위에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부셔서 올리면 그야말로 뇌를 위한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됩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일하는 짝꿍입니다. 자, 이제 요리가 끝났으니 마무리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궁합입니다. 방금 견과류를 곁들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세 과일의 좋은 성분들은 전부 기름기, 그러니까 좋은 지방과 함께 들어가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빈속에 과일만 한 줌 드시는 것보다 호두 몇 알이나 요거트를 곁들이는 게 효능 면에서 한 수 위에요. 반대로 같이 안 드시는 게 나은 것도 있습니다. 이 과일들과 진한 커피나 홍차를 동시에 드시면 그 안에 떫은 성분이 좋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과일 드시고 30분쯤 지나 차를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분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신 분은 콩포드 만드실 때 꿀이나 올리고당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예 빼세요. 블루베리 자체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피를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한 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포도와 블루베리를 갑자기 많은 양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워낙 혈액에 작용하는 과일들이라 드시던 약과 겹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관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한 알씩 신문지에 따로 싸서, 포도는 씻지 말고 송이째 키친타월 깐 통에, 블루베리도 씻지 말고 키친타월 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채소칸에 두세요.
셋 다 공통점은 씻지 말고 보관입니다. 오늘 만든 콩포드는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한 번 드실 만큼씩 소분해서 얼리면 두세 달까지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이 콩포드는 요거트 말고도 활용이 무궁무진합니다. 따뜻한 오트밀에 한 숟갈 올려도 되고, 식빵에 발라 드셔도 되고,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갈 풀어 새콤달콤한 음료로 드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3위, 사과는 껍질째. 2위, 포도는 껍질과 씨까지. 1위, 블루베리는 미리 씻지 말고 약불에 레몬 좀 넣어 살짝.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똑같은 과일을 드셔도 그 효능을 통째로 뇌혈관까지 알뜰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부분을 버려가며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버릴 것 하나 없이 다 약으로 드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생과일이 부담스러우면 냉동 제품을 드셔도 됩니다. 제철에 얼린 냉동 블루베리는 영양가가 생과일과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나을 때도 많아요. 다만 해동할 때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는 것만은 꼭 피해주세요. 애써 지킨 그 좋은 성분이 또 열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흐르는 찬물에 잠깐 담가 자연스럽게 녹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